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기 합니다. 네, 도시재생론입니다. 오늘은 280페이지서부터 읽겠습니다. B. 한국 도시재생의 발전 방안.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 유형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나뉜다. 즉 우리 동네 살리기, 일반 근린형, 주거정비 지원형,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기반형 등 5개 사업 유형으로 다양화하였다. 5가지 유형 중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도시 경제 기반형 또는 중심 시가지형을 확대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일체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식적 도시 재생이 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일반 근린형, 주거 정비 지원형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기반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전담으로 일방적 하달식 도시재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기업 벤처 등 관련 각 부처 도시재생에 대한 담당, 전담, 전문 부서들이 상호 연계하여 민간업체와 주민들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 주체는 정부이지만 추진과 시행에 있어서 적극적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반적 도시재생으로 서로 보충적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목적에 따라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아. 첫째, 중심시가지 융복합형은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교육, 복지 등이 조화를 이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며 장점은 복합재생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경제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가능하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적극적이고 단점은 지나친 경제성 치중과 물리적 위주의 도시 재생이 되기 쉽다. 둘째, 중심시가지 원심 경제 기반 지구 거점형은 문화 및 복지,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 정비, 역사나 시청사 등이 중심적인 주변 환경정비,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도시정비, 상업지구 또는 업무 직접지구의 환경 재정비이며 장점은 역사, 시청사 주변 문화, 복지, 커뮤니티 중심의 재개발이며 중심 재생이며 재개발과 연계된 도시정비 재생 그리고 상업지구 또는 업무 직접지구 재생이고 단점은 사회성과 경제성이 혼합된 도시재생이며 상황에 따라 경제성도 부족하고 사회성도 떨어지는 재생이 될 수 있다. 셋째, 중심시가지 경관재생형은 유적지, 성곽 등 역사자원 재생, 전통적 건조물 보존 지역의 복원 및 보전 정비, 가로수, 산림 등 수급과 연계한 상정화 활성화, 하천, 강, 공원, 운하연안의 환경 수복이며 장점은 역사와 전통 보존적 재생이며 가로수, 산림, 자연 등과 연계된 친환경 재생이고
단점은 지나친 역사, 전통, 자연 위주의 재생으로 강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강제성이 아니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입니다. 넷째,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커뮤니티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의 피폐화 활력을 이뤄가는 작금의 지역별 특별성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의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 물론 중심시가지 재생과 경제 기반형의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도시 재생은 민간 자금의 아이템, 기술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농어촌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자금이 들어온 경우 수는 적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들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은 물론 지역 주민의 교육과 정보 제공, 알선, 규제 완화 등으로 진행하고 향후엔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충분한 교육과 자원이 없는 현실에서 계획만 받아서 평가하여 정부의 선택을 기다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법으로 많은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편파적인 소수의 법과 시행령으로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5가지 도시재생으로 농어촌 도시재생, 중소도시 경제기반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경관재생형, 대도시 융합 컴팩트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 자금과 업체의 기술력, 아이템, 주민의 참여가 주체가 된다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의 일반 그림형, 우리 동네 살기, 주거지 지원형은 더욱 자동으로 변환될 것이며 환경과 함께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의 근본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요구하여 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도시재생은 사회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결론이자 결과이다. 경제적 측면에 대하여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과 민간 자금과 기술력이 없다고 보면 될 것이고 있다고 해도 아주 작은 금액과 적은 기술력에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구조를 현실에서 보면 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선발 방식과 요건에 대하여 매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일정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미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에서 지역별 한 개의 계획서 평가 기준보다 민간 업체의 참여와 주체로 여러 개의 계획서를 평가하여 인정해주고 민간의 자금이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시의 상황에 적합하고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제도적 마련과 구체적 자원이 요구되면 중심시가지 융복과 평도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금 및 다양한 개발 노하우를 가진 민간 업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법이 진행되어야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도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회와 문화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듯하다. 중심지가지 융복합형 도시재생사업과 일반 원시형 도시재생은 좁은 도시 토지 위에 다기능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복지 등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더불어 중심지가지의 융복합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금 및 다양한 개발 노하우를 가진 민간 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다양한 자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설문을 통하여 한국의 도시재생이 가야 할 길을 다시금 강조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으로 본다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10가지 질문과 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 경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시 연구의 한계. 일본의 경우 프라자 조약 이후 급격한 경제 하락으로 컴팩트 시가지 자활성법으로 시장된 경제적 도시재생으로 시작하여 점차 지역재생관리법으로 진화되어서 비도시 지역의 농어촌까지 재생의 개념이 첨부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경제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시작한 도시재생으로 볼 수 있어 작은 마을 꾸미기로 시작하여 2021년 현재까지 전통 시장 상점가 육성, 빈집 정비, 역세권 개발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첫째, 도시재생의 자금조달에서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원인 하향식 도시재생의 자금조달과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 자금조달 중 민간과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과 경제 측면으로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둘째, 대도시의 형성과 중소도시의 형성, 농어촌의 형성 이후 어느 시기에도 도시재생의 도입의 시점인가에 대한 검토와 실증 연구의 결과가 필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설문 분석으로 접근한 한계가 있어 연구의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향후 부분적, 지역적인 세부적인 추가 실증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로 이 책에 대한 거는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창고 문헌이 있습니다. 국내 문헌, 국외 문헌, 많이 그거 하셨고요. 국내 기타 문헌 및 자료도 쭉 나와 있고, 국외 기타 문헌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싶은 분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도 있습니다. 그럼 설문지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설문지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의 민간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 경영 리더십 박사가 학위 과정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교학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연구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연구에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입니다. 설문에 대해 성의껏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미드웨스트 대학교 리더십 대학원 부동산 리더십 박사, 네, 지도 교수님, 연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설문한 것도 있거든요. 네, 설문 그 형태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및 사업장 형태에 대한 일반적 설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몇 개가 있나 하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 다음은 주거 및 사업장 형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하고, 네,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3, 다음은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5개가 있고, 또 로마 숫자 4,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의 설문입니다. 하고, 네, 알겠네요. 14를 지나서 16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 다음은 도시재생 이후의 도시변화에 대한 설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네, 여기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6, 도시재생에 대한 요구사항, 네, 여기로 문항이 14까지 있습니다. 네, 7, 로마 숫자 7, 다음은 본인의 지역의 자원과 자원평가에 대한 설문입니다. 하고 여기에도 네, 문항이 13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8, 다음은 귀하를 비롯한 설문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특성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고 또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고, 더 이 책을 통해서 또 보셨지만은 직접 책을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영상은, 이거는 일출 영상이거든요. 일출 영상인데 이 영상은 2021년 12월 8일 영상이에요. 오래된 영상이지만 저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도 보시고 또 하늘도 보시고, 네,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책 읽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8일에 찍은 것입니다. 보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7시 32분이네요. 종료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